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4년 세계 기독교 통계를 보면요,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점점점 더 종교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화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종교에도 관심이. 그래서 문제는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종교가 참된 영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계교회는 더 복음적이고 은사적으로 되겠다. 예, 그러니까 비서구가 교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서구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도 서구 교회들은 동성애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걸 맡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 유럽 신부들은요, 런던에서 주일날 미사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암스테르담에 갑니다. 다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신부들도 인정하고 신부들끼리 그 하는 걸 인정하지만 전 세계 성공회는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프리카 선교 성공회 델리게이트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비서구가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네. 서구보다. 네. 그래서 비서구가 이걸 다시 잘 살려서 서구도 다시 복음화하는 그런 그림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적이고 훨씬 은사적이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여기 어떤 지역 모르지만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요, 이번 로잔 때 저희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가 제자 훈련의 필요입니다. 제자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툴이 없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달라. 이게 필드의 아주 가장 큰 필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80%, 90% 다 기독교 믿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한국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아프리카 가잖아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인 거 알면 첫 질문이 이거예요. Do you know 폴 용기조? 이게 첫 질문입니다. Do you go to a full gospel church? 예, 여의도 풀 가스펠 처치. 왜냐면 그 오순절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요새 아프리카 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Do you know 정명석?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know 뭐 신천지? 그 정도로 지금 이단들이요, 여러분 그 인도의 북중부 신천지가 다 먹었습니다. 러시아 남부도 다 신천지. 예.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제자훈련,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 이게 비서구 교회들이 복음적이고 은사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훈련들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도시는 성장하는 선교지다. 도시가 선교지입니다. 예. 예전에 선교지 자꾸만 이렇게 뭐 마을로 가고 산적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요? 뭐 여러분 뭐 마닐라, 예,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모든 필리핀의 모든 민족 종족들이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서 사역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비인격적이고, 예,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일구 가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선교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선교는 점점 토착적이고 분화되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로컬들이 굉장히, 그래서 로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로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잘 확인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기독교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비속으로 가면서요, 기독교 자원이 서구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서서히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중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이든 뭐 재정이든. 예.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예. 언행일치의 문제.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사역자들의 언행일치가 훨씬 안 좋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불과 몇 달 전에 뭐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뭐 힐성 노래, 그죠? 힐성 처치. 그 파운더가 뭐 성적인 문제 뭐 있어서 문제 터지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윌리엄크릭 처치 아시죠? 윌리엄크릭 처치. 예, 미국에서 탑 2개 하면 새드백하고 윌리엄크릭이잖아요. 예. 지금요,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언행일치의 불일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래서 거룩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빠르게 변하고 있냐면 1900년에 저 노란색은 개신교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남미는 다 캐톨릭이었잖아요. 근데 1900년 초에 개신교 인구가 1%가 넘는 나라가 5%가 넘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0년 지났는데 지금 남미의 개신교 인구가 16%입니다. 1%가 안 되던 나라에서 16, 이거 100년 사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교회 현실은 제가 몇 가지로 좀 더 구체해 보면요. 문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가진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소위 말해서 유교 문화입니다. 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하이러키컬하고 이것이 갖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직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한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애비애미의 마음으로 선교사역을 해요. 그래서 내 새끼라고 그래서 막 올인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역기능은 뭐냐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새끼인데 네가 날 떠나?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네가 날 배신해? 네. 그래서 어떻게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모여서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리더십이 문제나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들여다봤더니 리더는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리더 장수급이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년 30년 살면 다 장수급이야. 그 사람 커리어돼. 근데 졸개가 없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는 거의 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40년 하면 나는 리더급이에요. 근데 졸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역기능적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건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경부터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했던 장점과 단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점이에요. 굉장히 액티브해요.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갔던 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교회 세우고 서구 선교사들이 놀랍니다. 자기네 20년 30년 사역했는데도 교회가 안 생겼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교회가 생기고 특히 주요 미전도 정도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인도까지 범아시아권이라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한국 교회가 아주 근접해 있어요. 서구에 비해서. 또 영적 전투,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신학.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MD부 이상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다음에 희생적이고 전도에 대한 열정 말할 것도 없죠. 뭐 어디 가든지 우린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을 한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신학적 확신이 분명하고 성경 지식도 풍요롭고 그리고 파송교회 기도와 재정과 강력한 지원.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그 WEA 미션 커미션 디렉터 작가 빌 테일러가 20년 전에 평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뭐예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선교사도 각 나라 안에 그 나라 선교사회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선교사회가 있잖아요. 심지어 전 세계 한국 선교사회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타문화권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왜?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백성, 그죠? 이게 우리의 DNA상 문화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협력이란 말은 현지 교회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피드백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성장국 대회에 아프리카 니링게라는 비숍을 초대했어요. 그 사람이 우간다인가 먹을 사람인데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아프리카 우리 한국 선교사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세요? 내 개인적인 답변을 원하세요? 그래서 공식적인 뭔지 공식적인 답변 뭔지 아시죠? 와
한국 성교사 와 웰컴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웰컴 웰컴 우리가 협력하기로. 그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예. 개인적인 답변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한국교회가 정말로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선교사를 다 철수시키십시오. 그리고 돈만 보내십시오.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여기 이 나라의 비숍인데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다는 건 들었는데 한 번도 저하고 대화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 교회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소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했던 사역자가 뭐 그쪽에서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여기 선교사 한 명 보낼 때 3,000불, 4,000불이면 저는 사역자 30명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현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와서 그게 좀 교만한 말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교회 리더인데 서양 선교사가 왔어. 근데 나한테 인사하러 안 와. 그럼 이놈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과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 세계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를 잘 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통계 또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신학이 탄탄하고 그런 건 좋은데 교단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너무 교단 중심적이고 너무 지역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교회는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샌딩 바디. 예. 아마 선교사님에서 그런 컴플레인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샌딩 교회가 이런 일을 하라 그래요. 예. 거기에 너무 의존돼 있다라고 그 사람이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확신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일과 소명에 대한 신학 분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목회자 중심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갖는 그 장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돌적이지만 내실이 부재하다.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오기 전에 훈련과 현장 경험의 적격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20년 전에 평가했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필드 선교사들에게 평가한 거하고 거의 아직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